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문턱을 낮추고 또 아예 없애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이야기인데 인물 포커스 오늘은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먼저 창원지법이 관할하는 경남 내 구역이 좀 어떻게 되는가요? 네,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역입니다. 아, 서부 경남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관할하시는군요. 참 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팍팍해질수록 법원은 문비게 될 텐데 그죠? 예, 요즘 법원에서 주로 어떤 다툼들이 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조선 해운업종의 불황 탓인지 네. 법인 회생, 아. 그리고 개인 파산, 그리고 임금 청구 사건, 또 경매 사건 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재판 하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실 때가 참 많으시겠습니다. 창원지법이 이끄시면서 여러 가지 소통의 노력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창원지법 관련 소년범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데 재범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지난해 소년의 재범률이 네. 전국 평균 12%였는데요. 네. 우리 경남 지역은 8.5%였고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99%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예, 이게 소년의 재범률이 낮다는 것은 네. 그만큼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도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법원에서 이제 소년 보호 재판을 하면 네. 그 집행기관으로서 그 대안 가정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 회복센터, 네. 사법형 그룹 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경남에 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 웅천회 그 네. 최용택 그 사기장님이 네. 이 청소년 회복센터를 지원하는 뜻에서 네. 도예작품 전시회를 열었어요. 얼마 전에 하셨죠, 그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했는데요. 그때 전시된 작품 대다수가 판매되었고 판매 수익금 전액이 이 청소년 회복센터를 돕는 사단법인 만사소년이라는 단체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자랑 같아서 말씀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았는데 법원과 지역사회가 같이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협력해서 이 비행청소년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바른 길로 선도하고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어 온 결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30여 년 법원에서 근무해 오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재판들, 정말 많은 사건들 접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판결 또 사건이 있으시다면요. 네. 먼저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서 강도와 강간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이 기억납니다. 완전 뒤집어졌군요. 예. 당시 피해자가 4명이었는데 네. 그중 한 명의 피해자가 범인의 정액이 묻은 팬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그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건만큼은 기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검사는 국가수의 감정을 믿지 않고 전부 기소하면서 수사 기록에 국가수의 감정서를 편찬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그 국가수의 감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제가 항소심에서 수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해간 사실을 발견하고 국가수의 사실 조회를 해서 감정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고 결국 전부 유죄를 선고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인의 유서를 대필 해서 그 사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그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인데요.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유서를 대필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기훈 씨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심리할 것을 결정했고요. 결국 그 재심 재판에서 강기훈 씨는 그 자살 방조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 측의 충실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네. 이 법은 그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저는 이 말을 법이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정의의 내용에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눈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법에는 반드시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네.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 네. 정의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말씀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소에 그러면 마음에 새겨두고 계신 생활 신조가 있으시다면요. 네. 그 순자에 네. 도명불려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명예를 훔치는 것은 재물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주역에 보면은 덕은 박한데, 덕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또 지혜는 적은데 꾀하는 것은 크며 또 힘은 적은데 맡은 임무가 중하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고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분수에 맞게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런 뜻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네, 늘 스스로 삼가하고 겸손하고 네. 자중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도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네. 예,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